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날이 춥네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4도로 예년보다 2도 정도 낮습니다. 또 한낮에도 영하 3도 선까지 오르는 데 그치면서 종일 추운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자, 그래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기는 깨끗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차고 또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네요. 이 산불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요. 좀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 농업종합복지관의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이 내용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평창군이 이 지역 축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장기 발전 방향, 또 마스터 플랜 수립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오늘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2월 8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횡성과 영월, 정선, 양구, 강릉 등 5개 시군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됩니다. 원주와 철원, 춘천은 이미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고 이 강원도는 2단계 적용 지역은 이렇게 총 8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7일 강원 지역의 확진자는 8명이었고 원주, 영월이 각 2명, 또 충천, 정선, 철원, 양구가 1명씩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 오후 강원도가 지출했던 7조 6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및 수정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의 조정 규모는 107개 사업에 153억 6,1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국방부가 원주 캠프롱 환경조사를 벌인 결과 석유 개통 총탄화수소의 오염도가 토양 정화 기준을 11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캠프롱 환경 오염 정화 사업의 주민설명 자료를 통해서 캠프롱 부지에 8만 1,200여 제곱미터가 오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방부는 토양 경작 공법을 통해서 오염토를 정화하고 중금속 등에 복합적으로 오염된 토양은 세척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21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일엔 또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도 가졌는데 하지만 뭐 때가 때인지라 좀 많이 그 분위기가 예년에 비해서 좀 가라앉아 있고요. 처음으로 또 모금 목표액도 이번에 줄었다고 합니다. 좀 그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오세광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먼저 캠페인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사랑의 열매에서 22년째 진행하고 있는 대국민 이웃돕기 성금 모금 캠페인입니다. 매년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62일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기부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배분 사업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10월 1일부터 1월 말까지인데 올해는 그 모금 기간이 줄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모금 기간도 저희가 매년 72일에서 62일로 열흘 정도 줄였고요. 예. 네, 또 모금 목표액도 예년에 비해서 반 정도 줄인 68억 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68억 원이요. 네. 작년 목표액이 80억 원이 넘었었죠? 102억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102억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뭐 반 가까이 줄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목표를 너무 하향 조정한 거 아닙니까? 지난해 달성 못한 것도 있고요. 네. 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또
연중에는 재난재해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목표액이 102억이었고 네, 모금액이 86억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작년에도 좀 목표액을 달성을 못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좀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한 것이로군요. 네, 이 사랑의 온도탑도 지난 1일에 이제 개막을 했었죠. 네, 이게 사랑의 온도탑 이게 그 일정 모금액마다 이제 1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 1도 높게 하려면 얼마씩 모아야 되는 겁니까? 네, 뭐 간단합니다. 예, 100도를 기준으로 68억 원이기 때문에 네. 1도 올리는데 6,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아, 나누기 100 하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0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이 이제 8일인데 일주일 정도 예. 지났습니다. 예, 지금 모금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뭐 초기 1, 2주는 뭐 물도 끓는 물이 끓는 데까지 100도가 걸리는 것처럼 한 네. 1, 2주 정도는 저희가 소강 상태가 있고요. 아, 예열 단계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며칠이 지난 지금은 한 저희가 5억 원가량 모금돼서 6.5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6.5도요. 예. 빨리 이제 좀 뜨겁게 가야 되겠군요. 네, 네. 예. 그런데 또 이제 모금 행사도 역시 네.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액도 줄이고 또 이제 네. 대면 활동도 이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비대면 활동을 감안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모금 활동도 진행되는 겁니까? 아, 네. 올해는 앞서 말한 대로 22년간의 모금 방식을 다 탈피하고 대면 방식의 모금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18개 시군을 순회하는 저희 순회 모금도 전면 취소됐고요.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모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접 거리로 나가서 모금을 하던 방식에서 QR코드 또는 뭐 연결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계좌 모금이나 ARS 등으로 다양한 온라인 기후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저희가 뭐 많은 단체들과 많은 또 행사 변경 내용을 듣습니다만은 정말 가지 않은 길을 처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좀 많이 불안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 방식, 저희 특히나 강원도의 전통적인 순회 모금 대면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전체적으로 그렇게 바뀐 모금 방법은 저희가 처음이라서 네. 저희도 굉장히 불안하고요. 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금 목표액이 줄었고 네. 또 1도를 올리는데 작년에 1억이 필요했다면 올해는 6천만 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온도탑을 올리는 데는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목표액도 대폭 준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네,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게 또 일반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예. 쉽게 또 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솔직히 좀 연세드신 분들 뭐 QR 코드 이거 아직도 네네.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기도 하고요. 예. 예. 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또 참여가 나옵니까? 네, 올겨울에 또 어려운 이웃에게 또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시고자 하신다면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준수해서 찾아주시면 동사무소에 성금 접수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는 네, 대면으로 해서 남자공자분들께 성금 참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고요. 그 자리에서 기부금을 갖고 왔다면 바로 기부해 주시면 되고 또 휴대폰이 있으신 분은 QR코드로 참여하면 되고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예,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은 다 이제 또 직접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네. 보통 또 이제 그 언론사를 통해서도 접수를 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아나운서께서도 그렇겠지만 사랑 열매를 차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언론사와 GRP에 같이 함께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MBC, KBS 또는 SBS를 방문하시면 네, 접수하셔서 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특별 모금 행사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가 나오면 그때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또 저희가 한번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좀 요 개념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이제 중앙회가 있고요. 또 각 네. 지역별로 이제 그 모금회가 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다 모았어요. 예. 이게 다 합쳐서 그 모금이 쓰여지는 겁니까? 아니면 또 이 강원도에서 모은 거는 강원도 예. 지역에서 또 따로 이제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좀 어떻게 보통 이제 배부처가 지금 배분되는 겁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난 한 해간 전국적으로는 6천억 원 가량을 모금했었고요. 네, 강원도는 158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네. 네, 강원도에서 배분된 금액은 240억이 넘습니다. 저희가 예. 예를 들어서
저희 강원도에서 모인 돈은 저희 100% 다 강원도에 근데 대리님, 쓰이게 되고요. 네. 그 강원도가 158억이 모였다고요? 네. 작년도 목표액이 102억이었는데 목표가 그건 미달됐다고 하잖아요. 한겨울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1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 전체요. 예. 네네. 그래서 1년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단위로요? 예. 네, 1년 동안 2019년에 저희가 158억 원을 모았고 240억 원을 배분했기 때문에 전에 강원도에서 모인 돈은 전에 강원도에 썼고요. 네. 또 중앙에서부터 저희가 또 지원을 받은 금액으로 플러스해서 더 많은 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강원도에서 모은 건 자체적으로 또 사용을 하고 좀 더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결코 이제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아무리 또 많아든지 부족하게 느껴진 것이 이런 또 성금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네. 정말 그 소중하게 또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보통 어떤 활동들을 지원하는데 이 금액이 보통 또 이제 사용이 됩니까? 네, 캠페인 기간 중 또 연중에 모아진 재원들은 강원 도내에 곳곳에 소외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전을 쓰여집니다. 네. 결식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다문화 가정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어떤 곳이든지 투명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올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와 또 병원비, 연탄 구입비 등 이런 의료비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요즘 정부와 지자체에서 복지 관련 예산이 대폭 확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료 수급권자에게는 또 의료비도 지원되고요. 또 연탄 은행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이 사각지대도 많이 있나 봐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공동모금의 사랑의 열매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데요. 예. 저희는 복지 사각지대 또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8개 시군 지자체 사회복지 관련된 분들과 같이 협조해서 중복 또는 사각 또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를 해서 취약계층이 된 분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의료비나 난방비도 대부분 저희는 중위소득 이상의 제일 어려운 분들 말고요. 그 중간에 놓인 그 사각지대 분들 돕는 데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올해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이 68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이 정도는 정말 100도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그렇고요. 일단 확실하게 목표는 우리가 또 달성을 하고 좀 여러 가지 또 내년을 또 준비하는 그런 상황도 좀 함께 봤으면 좋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시민들, 도민들에게 좀 참여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네. 한겨울이 되면 또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은 그 누구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기부의 온정이 식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십시일반 상부상조의 정신처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올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몸과 마음이 추워지는 때인데요. 이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모금 좀 체감 온도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오세광 대리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의 생명수 100세 힐링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성 홀몸 노인들의 일상생활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취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생명수 100세 힐링센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기관입니까? 네, 우선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 지난 3일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는 생명보험사회 공헌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처음 선정됐습니다. 생명보험재단의 고령화 극복 지원 사업으로 현재 전국의 15곳에 100세 힐링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남성 홀몸 노인의 일상생활 자립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홀몸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고립 현상도 심화되고 있어 노인 우울증과 고독사 발생도 늘고 있습니다. 또 여성에 비해 남성 독거 어르신은 사회관계 활동에 비교적 소극적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자립을 돕고 또 사회성 증진을 위해 백세 힐링센터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진종선 평생교육사업 담당에게 듣겠습니다. 남성 홀몸 노인은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로 집안일은 여자의 몫이라 치부하며 살아오셨기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은퇴 후 사회적 고립에서 오는 열악한 경제력, 건강 유지의 어려움, 사회적 정서적 지지의 약화 이런 문제들이 되어 노인 자살률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남성 홀몸 노인의 일상생활 자립을 위한 3가지 영역 및 동아리 운영의 힐링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일상생활 자립으로는 요리교실, 정리, 수납 및 청소법 교육, 패션과 워킹,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으로는 미술교육, 휴대폰 활용 교육,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는 노인성 질환 예방 교실 및 요가 교실이 있습니다. 기타 프로그램으로는 악기 연주 동호회 등 자율 프로그램 및 개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중 대상자를 모집하고 2월 중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상 자격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남성 홀몸 노인으로 저소득 계층을 우선으로 선발하며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연락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예전 속담 중에 혼자 사는 여성 어르신들은 구슬이 선말이고 혼자 사는 남성 어르신들은 이제 이가 선말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만큼 혼자 사는 그 남성 어르신들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더 어려움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이런 분들이 일상생활 자립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이제 또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네, 생명숲 백세 힐링센터에서는 내년 2월부터 3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요리와 개인위생관리 등 살림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으로 미술치료, 음악교실 등 정서관리 프로그램, 또 체력 증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그 밖에도 남성 홀몸 노인의 사회성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취미 여가 활동과 동호회가 따로 운영되는데요.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는 생명숲 백세 힐링센터에서는 50명을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5개월 코스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진종선 평생교육사업 담당에게 듣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휴대폰 활용 교육이나 미술 교육, 악기 동아리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을 평상시에도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프로그램실입니다. 여성이 아니라 남성 어르신이다 보니까 기타를 한번 배워서 공연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리 교실까지 어르신들이 또 지원받을 수 있게끔 시설을 잘 갖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개인 용구들도 다 준비를 했고요. 이게 지금 각 프로그램실이 한 25평 정도씩 되고요. 저희가 이제 최대 인원은 25명을 받고 있고요. 이 25명 두 팀, 그러니까 50명을 5개월 동안 하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또 5개월 동안 하면은 1년에 100명을 목표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녀가 같이 한다 그러면 좀 공통적인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남성분들이 이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좀 잘할 수 있는 거, 재미있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구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딱 예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남성 독거 어르신들, 여성들에 비해서 사회관계 활동이 좀 비교적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들 좀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사회적 고립감을 또 느끼기가 쉬운 거죠. 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 홀몸 어르신은 지난 2010년 99만여 가구에서 지난해 150만 가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특히 강원도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 중 원주시에 거주하는 남성 홀몸 어르신은 강원도 내 전체 독거 노인 중 3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 혼자 거주하는 남성의 외로움 점수는 여성 노인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또 실제로 남성 노인이 더 많은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남성 호르몬 노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감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 마련된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에서는 다음 달 모집이 시작되어서 내년 2월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평창군이 지역의 문화관광 대표 축제죠. 평창 송어축제, 또 효성문화재 중장기 발전 방향과 또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완료했다고 하네요. 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문화관광과의 이시균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평창군의 대표 축제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평창 송어축제, 또 평창 효성문화재인데 이 축제의 중장기 발전 방향, 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위해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완료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이 행사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 이유, 주요 과업은 어떤 것입니까? 네, 우리 평창군의 효석문화제와 송어축제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있는데요. 한 지자체에서 2개의 축제가 선정된 것은 우리 평창군이 또 유일하고요. 이를 계기로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효성문화제와 송어축제의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게 되었고요. 축제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또 공간과 동선을 재설계하고요. 새로운 콘텐츠 발굴과 상품 개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축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먼저 효성문화제는 메밀꽃파트의 서정성 확보와 축제기간 이후에도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관광 기반시설 제시가 주된 내용이고, 송어축제는 겨울철 이상 기온의 경우를 대비한 프로그램 개발과 또 축제장 내의 동선을 재정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네. 자, 좀 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창 송어축제 운영 개선안 좀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송어축제는 매년 50만 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관광객이 찾아주시고 있는데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축제장 방역 관리를 위한 축제장 구역 울타리 설치, 또 시가지 상권과 연계한 야간 경관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안이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진부역에서 축제장까지 이동 수단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방안과 또 생태 어도 차원의 여수로 설치, 야간 조명탑 및 간제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망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겨울 축제, 특히 이제 얼음이 얼어대는 축제는 그 날씨의 영향을 또 절대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뭐 겨울철에 기상 이변으로 얼음이 얼지 않아서 좀 여러 가지 영향 받았던 경우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도 현재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제 이상 기온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축제는 커다란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제시된 대안으로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기를 우회시키는 여수로를 설치하고 또 송어 주제관을 통한 체험과 견학을 겸해서 얼음 낚시에 대한 의존성을 좀 줄이면서 야간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그런 신규 콘텐츠를 보완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네. 이 평창 효성문화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 좀 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네, 효성문화제 또한 매년 4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대부분은 이호석 선생님의 소설 메밀꽃 피 무렵에 묘사된 메밀꽃밭의 서정성을 느끼고 싶은 것이 핵심 방문 목적이었기 때문에 메밀꽃밭을 더욱 확장하고 또 집중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고요. 반면에 효성문화제는 축제장의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봉평면 전체가 축제장이어서 지역 경제에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봉평시장부터 메밀꽃밭, 효성문화관, 달빛 언덕까지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방안이 또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역시 지금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정책이 있는 축제들을 활성화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좀 어떤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올해 우리 평창군에서 계획되어 있던 5개의 축제가 모두 취소가 돼서 평창 군민들과 또 축제를 찾으려던 관광객 모두
느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는데요. 올해는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지만 축제를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세웠다는 것에서 위안과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만족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축제별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문객 동선을 또 재설정하고 실내 프로그램을 대체한 실외 프로그램 확대와 또 관광객이 지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야간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간다면 지금보다도 더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좀 더 추진하기 위해서 약간 자세를 낮췄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분야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네. 자, 아무튼 코로나가 종식되어서요. 정말 마음 편하게 정말 이 사람들 만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그때를 또 준비하는 것이 마스터 플랜 3 아니겠습니까? 좀 어떤 기대를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또 국민 모두가 올해처럼 이토록 축제를 갈망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축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2021년에는 또 건강하고 안전한 축제를 꼭 개최하고 싶다는 것이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축제가 없는 동안 축제를 치르는 것처럼 평창군과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이번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제안도 충분히 수렴을 한 결과라서 만족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먼저 즐기고 또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온 국민이 찾고 싶은 평창 축제가 되도록 더 노력할 각오입니다. 네. 자, 이 확산세도 좀 진정되고요. 또 백신도 다 이제 빨리 정리가 되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정말 내년 이맘때는 정말 옛 이야기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평창문화관광과의 이시기는 과장이었고요. 자, 12월 8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